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보니까 결국에는 원가 절감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걸 더 이익률을 더 높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이죠.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이런 그 원가 절감을 잘 했을 때 향후에 이익의 성장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길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투자증권의 강북 WM센터 영업부장님이신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창환 부장님이 아주 좋은 뷰를 갖고 계신 2차전지 섹터 좀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저희 채널에 이제 오셔가지고 조회수도 아주 그냥 폭발시켜 주시고 요새 구독자분도 엄청 늘어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뭐 같이 성장으로 한 거니까 네네.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한 달에 2번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튼 뭐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같고, 이창환 부장님 워낙에 뭐 사실 업계 유명하신 분이라서 모시기도 힘든데 저희 채널에 고정적으로 나와주시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섹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지금 저희가 녹화 날짜 기준 4월 11일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살짝 시장이 좀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마침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어떤 정책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일반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대내외 지금 변수 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월 CPI가 전부 다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예정됐던 거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CPI에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3월 CPI가 시장 컨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었고요. 1월 달과 2월 달의 CPI가 어쨌든 효과 나면서 좀 우려는 있었지만 3월까지 지켜보자는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이제 효과가 나면서 이제 연준한테는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6월 FOMC까지는 그래도 4월, 5월 달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볼 필요는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은 6월 달 금리 인하는 좀 물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쪽이고, 뭐 7월 달이나 또는 이제 더 늦으면 9월 달 정도. 그래서 이제 2월까지는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연 3회에서 2회 금리 인하로 좀 컨센서스가 좀 바뀌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세 번에서 뭐 네 번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게 지연되는 과정에서의 시장이 지수가 눌리거나 쉬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가기에는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여기에 따른 또 쉬어가는 흐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당이 애초에 다수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야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런 흐름이 이어진 거고요. 다시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고, 이게 이제 지금 금투스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 여당이 금융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 미국장 가냐 마냐 얘기 있는데, 아직은 시기적으로 금태세를 가지고선 시장에 반영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한 연말 정도 됐을 때, 사분기 좀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거고, 지금 다시 이제 이거를 또 뭐 청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청원 올라온 것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아직은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좀 이른 편이고, 오늘은 이제 4월 11일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좀 있었고요. 있어서 온전히 그 CPI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총선 이슈에 대한 시장에 완전히 반영됐기는 조금 이르고요. 내일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PI 쇼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슈보다도 한 한 이틀 정도의 변동성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로 인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계열사 개편과 함께 원가 절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가 향후 3년간 원가 30%를 절감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코프로 그룹의 3년간 원가 절감 30%의 의미 이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사 그 이 뉴스투데이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제목이 에코프로 방역 나서나 체질 개선 양과 질 동시 정조준 요 얘기 있는데 그 3년간 원가를 어떻게 30%를 방안 그 도출할지 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3년간 이제 그 30% 방안을 그 절감하기 위해서 그 TF를 구성했고 이게 올해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100일 동안 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에 2년 내 원가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룹 내 아이디어도 지금 공모를 좀 받고 있고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을 통해서 어쨌든 그 투자금을 좀 마련을 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단순하게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 수직 계열화와 그 사원 리사이클을 좀 완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6월 달 이후에 아마 좀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흐름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는 향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건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보다 CNG 상장이 더 먼저지 않겠냐.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진 않았지만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CNG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가치가 더욱 큰 이노베이션을 상장을 먼저 하는 건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G 상장이 먼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하려고 하는 거는 양극재 제조 비용의 전사적인 30% 정도를 하려고 하는 클로즈드 루프 그 시스템 V2를 좀 구현 목표로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HN이 될 것이고요. 자, 요게 이제 그 기사 나온 사진이거든요. 월가 정가 30% 절감을 하겠다. 그래서 그 TF 6월 말까지 100일 동안 이제 제품별 원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수준의 향후 그 30%에 대한 원가 절감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연관된 내용이 사실 인터배터리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배터리 가셔서 보셨겠지만은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V2 버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그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에는 그전에 에코프로 HN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양극재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전구체 생산 단계고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원망이 큰데 이 에코프로 HN이 이를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광물을 추출하고 폐수를 그 상업 용수로 정수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워러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 구출하겠다고 이제 인터배터리장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아마 이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에 이제 그 원가 30% 절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얼마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극재 기업은 앞으로 이제 그 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만 잘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죠. 그 스마트한 주식 투자 여기 텔레그램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 에코프로그룹의 비용 절감 핵심인 소재의 내재화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우즈 루프 에코시스템 자체가 소재를 최대한 수직 계열해서 내재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현재 캐증 구간 이런 하락 사이클 시에 비용을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 사이클에 이익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는 PQC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P 같은 경우는 광물을 주로 얘기를 하고 광물 가격은 문제는 기업이 쉽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고 Q 같은 거는 당장의 캐즘이 그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Q가 크게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Q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이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가 되는 거죠. 비용이고요. 이런 비용 부분을 계속 그 잘 컨트롤하고 절감을 잘 해놓으면은 향후에 이런 다시 그 대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크게 왔을 때 그때 그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보니까 결국에는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이익률을 더 높이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내재와 수직 계열화 원가 절감을 앞으로 잘한 기업이 향후에 이익의 성장폭이 더 가파를 것이고 가장 전제가 되는 거는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이죠.
기술 장벽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이런 그 원가 절감을 잘 했을 때 향후에 이익의 성장이 가장 클 것이다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끼리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비슷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포스그룹도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코스모 그룹이라든가 LG화 그룹도 마찬가지고, 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그 LS와 같이 합작으로 뭐 전구체 공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내재화를 잘 된 기업을 지금 이 캐중 구간에서 잘 포트에 담아 두시면은 향후에 좀 큰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포스코 그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나온 유튜브에서 캐치를 해왔는데, 이 캐즘이라면 말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보면 변곡점이라고 그 나와 있어요. 캐즘이. 그래서 이런 캐즘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이게 수요가 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형태도 나타날 수 있고, 급격하게 수요가 급감을 하는 과정인데, 향후에 이런 큰 사이클이 나중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유튜브 그 채널에서는 캐즘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캐즘과 2차 캐즘을 얘기하고 있고요. 혁신 수용자에서 초기 수용자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1차 캐즘이 있고, 여기를 넘어서야지 사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지 못하는 산업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의 그 초기 수용자 얼리어답터의 시제를 지나서 이제 그 다수 메인스트림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2차 캐즘이 발생했고,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자료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캐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이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니즈와 세그먼트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서 파우치, 뭐 셀, 그리고 그 소재도 이제 NCM, NCMA, 뭐 NCM, 그 LFP, 뭐 하이만간 뭐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니즈를 다양할 수 있는 여러 제품 나와야 되고,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차만 갈 게 아니라 ESS 쪽도 가고, 뭐 드론, 그러니까 UAM, 로봇 등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빠르게 나와져서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보려면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소재 내재라든가 그 수직 계열화 잘 된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부분 주가 좀 쉬어갔는데 유독 이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엔캠이거든요. 엔캠이 코스닥 시총 이제 10위 안에까지 들어왔고 주가 자체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엔캠이 이렇게 지금 나홀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좀 투자 의견 좀 들을 수 있다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NKM이 현재 뭐 2차전 쪽에서는 가장 핫하고 그 주도주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NKM에 대한 얘기를 그 지난해 이제 10월 달 정도에 10월 달에서 10월 달 이때 좀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간으로 좀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4분기 실적 확인하고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제 그때 그 IRA법에 대해서 그 FOMC 수혜 또 AMPC 수혜가 된다면서 막 뛰는 바람에, 그래서 타이밍을 좀 늦게 쫓아갔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10만 5천 원 급등하다가 10만 5천 원으로 급락한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10만 5천 원, 12만 원, 14만 원, 16만 원까지 그냥 쫓아갔고요. 물론 많이 담았고, 35만 8천 원 가던 날 전량 일단 매도를 그 고객들한테 의견 드렸고, 매도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그 저점을 잡으려고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거였고, 21만 원에서 24만 원 주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담고,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차익을 좀 하고 있는데, 차익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엔캠을 저희가 고객들이 좀 일부분 물량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4만 주에서 상당히 차익을 해서 한 5천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아직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있다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요 주가 흐름을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담았다고 했던데 요 파란색 장대 음봉 떨어지는 애 있지 않습니까? 요 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쭉 담았습니다. 담았고 여기서 올라가서 쫓아갔었고요. 이후부터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5조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이제 분할 차익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정에서 요 구간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담고서 최근에 이제 39만 4천 원 그 간날 전날 이게 월요일일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 지금 차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엔캠 실적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낸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조고 2025년도에 3조 6천억, 2026년도 5조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매출 가이던스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도 사실 그 매출 가이던스가 1조 1천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4천억대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저점에서 못 들어가고 기다렸던 건데, 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인터베트 뉴스에 보면은 올해 매출액이 1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액 점유율 3위를 목표로 해서 인터베트리 때 이번에 그 3월 달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조를 얘기를 했었다고요. 갑자기 가이던스가 1조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2023년 4월 달에 KB증권 리포트에 엔캠이 내년 매출 2조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 2조 원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정확히 1년 전에는 2조를 그러니까 올해 2조를 얘기했다가 1년 지나서 지금 1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 28일, 여기서도 지금 대신증권에서 리포트에서도 매출 1조 이상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북미 쪽 매출 비중 50% 추정을 중심으로 해서 외형 확대 계획 중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 판가, 원재료 고정비 악영향이 완화되면서 수익성 회복될 거다.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25년, 26년 전에 그 명목 캐파 규모가 100만 톤 이상 커질 것이라고 했고요. 최근에 SNE 리서치 그 포럼에서도 2030년까지 304만 톤 캐파 증설 얘기를 해서 지금 엔캠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2030년도에 뭐 매출 30조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뭐 충분히 이제 길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2023년 9월 달에 한경 IR 했던 때가 아마 10월 달인가 그랬을 텐데, 이때 당시에도 2025년 매출 목표 3조 6천억 이때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3조 6천억 매출 가이던스가 이때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23년 4월 달에 올해 매출 2조를 얘기했다가 지금 1년 만에 1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해 9월 달에 3조 6천억을 얘기했던 가이던스가 올해 이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난해 이제 7월 20일 날 뉴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엔캠의 매출 가이던스가 지난해 대비 115% 늘어나 1조 1천억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2023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1조 1천억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4,24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얼마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보다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좀 기다렸던 건데, 어쨌든 그 IRA법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봉 실적 쇼크인 건 다 알지만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이고, 어쨌든 가이던스에 대비해서도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도 안 나온 거죠, 지금.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증권사가 그 대신증권계 나오긴 했는데,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9,830억이고요. 내년이 1조 2,290억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가이던스가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전에 증권사 올해 2024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1조 7,264억이었습니다. 6개월 전이요. 근데 현재는 9,830억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 매출 가이던스가 6개월 전에 3조 2,913억이었는데 현재 1조 2,290억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도에 매출 가이던스가 1조 1,000이었는데 실제로는 4,247억이 나왔고, 1년 전에 올해 2024년 매출 가이던스가 2조 원이었는데 현재 1조 원으로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어 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매출 가이던스가 3조 6천억이 지난해 9월 달에 그 가이던스를 줬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1조 2천억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다. 그리고 2026년도 5조 얘기가 이게 이제 첨단 소재 IR에서 나왔더랍니다. 거기서 이제 5조 5천억 정도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소재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했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 가이던스가 어쨌든 24년도 2조, 25년도 3조 6천억, 26년도 5조 원이 공식 가이던스인데 올해 가이던스는 이게 깨졌다는 거죠. 1조로 깨진 상태고, 그러면은 3조 6천억을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4월 9일자 기준인데 그 탈중앙클럽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500 물량이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6조 5,867억이에요. 지금 아마 오늘 주가랑 좀 비슷할 건데 이게 오버액 물량을 포함하게 되면 8조 천인 거죠. 8조 1,181억, 8조가 넘는 거죠. 근데 그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3조 6천억인데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10% 기준으로 해서 20배 적용하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 7조 2천억이라고 그 선denTV에서 선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 7조 2천억 기억하고 있었는데 500 물량 계산하니까 8조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소 좀 단기 오버슈팅이겠다. 예를 들면은 2026년도에 5조에 20배면은 뭐 10조도 볼 수 있고 2030년도에 뭐 그 304만 톤까지 하면은 앞으로 업사이드 분명히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대 소장이 말씀하셨던 7조 2천억보다 지금 500 물량 감안시 지금 약간 오버슈팅 거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가이던스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정도 2025년까지 실적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그 가이던스를 이게 맞나 의심이 들면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요게 더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 실적 같은 3조 6천억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올라가는지 뭐 그리고 2026년도 5조도 가이던스 유지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했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뭐 MSCI 5월달 지수 편입에 대한 것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할 단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이제 물량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다는 못했는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이걸 좀 차익을 하셔서 조정을 좀 기다리신 전략이 저는 굉장히 맞겠다 싶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고객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은 게 이 가격에 지금 올인하라는 그런 그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될을 좀 저는 제 입장에서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아마 엔캠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반발 상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대장주는 분명 맞고 더 갈 거라고 보지고 있지만은 지금 주가에서는 향후에 이 실적 가이던스가 지켜질 수 있는지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20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였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 3천억이 안 나왔잖아요, 지난해. 2,985억인가 이 정도 나왔는데 결국엔 시적 부러져서 주가 부러진 거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NK도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올인을 한다던가 비중을 더 태운다던가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비중을 줄이시든지 차익을 하시든지 그런 쪽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이런 거를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 의견 정도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냥 각자가 또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 나왔던 뉴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임기 첫날 즉시 폐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뉴스인데 포드가 최근 그 북미 지역에서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지연을 시킨 거죠. 시기를. 그래서 이 뉴스가 일부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업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스 두 개가 공교롭게도 그 2차 전지목도 개파락이 불러키는 좀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 뉴스 나온 날이 다 급락이 나왔었어요. 특히 뭐 에코프로 쪽 그랬었고 일단 트럼프 집권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발언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몇 가지만 그냥 보이는 것만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폐기할 거 다 보조금 온통 이제 보조금을 다 이렇게 지금 워딩이 다 전부 이렇게 나왔거든요. 뉴시스부터 해서 시사저널, 한국경제, 뉴스원, KBS, 매일경제
TV조선, 뭐 SBS 등등에서 웬만한 언론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같은 워딩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 뉴스의 진원지가 뭐냐면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그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관련된 워딩이 나왔고요. 이 원문 뉴스가 있습니다. 원문 뉴스가 있는 거를 다시 또 분석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미시간주 연설에 대한 분석 기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총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차 대전이라든가 이민미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총 한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번역 제가 한 건데 트럼프가 국경 계획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했었고요. 그리고 루비 가르시아 얘기를 좀 했었고, 요게 이제 그 루비 가르시아가 이제 불법 체류적인 그 멕시코 시민에 의해서 살해된 그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 세계 3차 대전 얘기, 그 전기차 얘기, 전쟁 상태, 그 현재 미국 그 대선을 전장으로 얘기를 해서 그 5가지 한 것 중에 전기차 얘기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요 네 번째 요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문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요거는 그 번역기를 돌려서 본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그 트럼프는 또한 연설의 일부를 그 전기차 성능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재선되면 취임 첫날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를 뒤집겠다 말했다. 이 의무화가 요 맨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맨데이트라는 자체가 어떤 의무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전기차 회사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조금이면 많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서브사이드가 이제 보조금이라는 뜻인데, 보조금은 뜻이 아니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켜야 될 연비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시바르 차량에서 전기 차량으로의 전환이 중국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그는 또 첫날 약속하건대 전기차 의무화가 사라진 곳에 서명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전기차를 원한다면 구입할 수 있지만 원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엔진 모터를 구입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맨데이트가 아마 이걸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조금 얘기는 없었다. 그러면은 앞서 보여진 이 뉴스들은 다 가짜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맨데이트라는 얘기가 이거지 않겠냐. 그 미국 환경청 EPA가 그 차량가스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최근에 수정을 했죠. 2032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을 67%에서 56%로 낮추는 이 방안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그냥 하이브리드가 이제 3% 정도까지 포함되는 아니 포함돼서 이게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이걸 좀 완화시켰었고요. 이거 다시 바이든 행정부 와서 다시 강화를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걸 좀 건드리지 않겠냐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32년도에 67%를 이제 32년도에 56%로 이제 기준을 이제 완화하는 요 안인데, 요거에 대한 폐지이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 워딩 자체가 악될 수 있겠지만은,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요 뉴스들은 일단 가짜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드 뉴스 같은 경우도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포드 신형 전기차 SUV 트럭 양산 연기. 근데 뒷부분에 꼭 국내 배터리 업계 여파.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국내 배터리 업계 여파, 이 워딩이 다 같이 붙어갑니다. 그게 같은 제목에 여러 개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블루오버 SK에서도 곧바로 이제 해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은 포드 그 미디어 센터에 올라온 글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는 이해 얘기입니다. 이제 포드는 온타리오주 오크빌 조립 공장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3열 전기 자동차의 출시를 2027년으로 재조정했다는 거고요. 이게 원래 2025년도에 나오긴 한 거를 출시 연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유연하고 작고 저렴한 EV 플랫폼을 포함하여 미래 EV에 대한 설계 작업을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아마도 이제 그 포드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런 대형 픽업 트럭, 큰 차 위주로 보다도 좀 저렴하고 저가 자동차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온타리오도 오크빌 조립 공장의 그 출시된 전기 자동차 출시 시기를 조정을 한 거죠. 하면서 그린필드 건설 및 기존 조립 공장의 전원을 포함하여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전기차 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범위한 전기차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수요 기반으로 해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적절하게 조업을 할 생각인 거죠. 사실 이제 포드가 전기차 쪽에 대한 그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여기 해당 고객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1분기 때 그렇게 우려가 많았던 포드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지난해 1년 전보다 1분기 때 86%, 하이브리드는 42% 증가했고요. 또 오늘 이제 포드가 그 F150 라이트닝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판가를 지금 $5,500 그 낮추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포드 그 F150 라이트닝 판매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크빌 공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게 가스 차량 공장이거든요. 이거를 EV 공장으로 전환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2분기에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요거 3열 자동차, 그 새로운 그 전기차 SUV 같은 경우에는 2년 연기됐지만은 라인업을 좀 바꿨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사가 이제 오하이오 조립공장 같은 경우가 25년도 한 중반부터 돌아갈 예정인 것이고, 그 모델에 대한 체인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포드가 좀 그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전기차 정책 가장 오락가락하는 기업이라서 좀 피곤한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요게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한테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영향이 있고, 실제로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북미 쪽, 그 캐나다 쪽 공장에 대해 양산이 2025년에서 2026년도로 한 45,000도 캐파가 좀 지연되는, 연기되는 거를 좀 얘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지만은, 미디어 센터 쪽 내용에 보면은 그 글로벌 SK 쪽에서는 배터리 양산 자체는 영향이 없다. 양산 일정이 연기된 것과 별도로 공장 개편 작업은 예정대로 올해 2분기 착공할 것으로 포드 쪽에서 얘기를 했고, 글로벌 시티 건설 작업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미시간주 마셜의 그 글로벌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합작법인 글로벌 SK, 테네시주 및 켄터키 배터리 공장 모두 공장 건설 중이고, 켄터키 공장이 2025년도 그리고 또 그 테네시 공장도 25년도에 배터리 생산 예정이라서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된다.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라서 이제 모델이 바뀐 것 때문에 글로벌 SK 쪽에 당장의 어떤 배터리 생산 일정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아예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이고, 지금 포드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하면서 이게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더 밀고,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뉴스가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의 조정을 크게 야기했던 뉴스들인데, 하나는 완벽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 뉴스는 다소 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좀 과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 뉴스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해석을 사실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차 부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들으면 확실하게 해석을 좀 달리 잘해주시고,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안쪽에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 구독자분들이 요 산업이라든지 어떤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창환 부장님의 이 좋은 인사이트 계속 들어보기로 하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